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얘들아, 일단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이라고 주장을 한 게 이제 빛의 입자성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이래. 그럼 그 광량자설에 의해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이제 입자를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운동량 P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람다분의 H고 그 람다는 뭔데? P분의 H고 이거를 P는 원래 MV다. 그러니까 입자로 봤을 때 MV분의 H라고 람다를 정의를 내렸어요.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글을 읽어보면 드브로이는 아무런 실험적 뒷받침이 없이 물질파 이론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파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입자성을 띠고 있으니까 입자라고 여겼던 애들도 파동성을 띠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지. 주워먹기래요. 진짜 주워먹기예요. 이건 진짜 주워먹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걸 딱 박아놓고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맞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지금 드브로이 파정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거기 드브로이 파장의 크기와 파동성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의 드브로이 파장이 아주 작고, 그리고 뭐 비슷한 크기의 슬릿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물질들의 파동성을 설명하기가 힘든데 힘든데 거기서 낮은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원자의 크기와 비슷하고 뭐 슬릿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뒤에 이론을 한번 봐봐.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전자기 파동과 같이 해설하는 현상이 데이비슨 점어, 그 다음에 톰슨 등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확인되어서 이제 밝혀졌다 했는데, 데이비슨 점어는 익숙하지 않는데 톰슨은 익숙하지 않나? 톰슨은 뭐에서 익숙한데? 톰슨은 음극선 실험으로 약간 익숙하지. 그리고 음극선 실험의 결론이 뭔데? 전자. 너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어떤 건데? 전자를 발견했어. 아주 어떤 거에 그런 방정간에, 유리 방정간에 엄청나게 고온 고압을 걸어주니까 거기서 내가 공기를 다 빼고 지금 진공 상태로 만들었지. 거기에 수소 뭐를 집어넣는 건데, 수소를 아주 고온 고압이 되면 수소 분자가 무슨 상태로 바뀌겠노? 수소 원자의 상태로 바뀌겠지. 그러면 막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있다고 얘들아. 그럼 얘들을 보니까 가만히 내가 거기서 고온 고압을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은 뭐가 되는 건데? 뭔가 어떤 선이 하나 이동을 하지. 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지금 약간 물리대 지금 화학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게 음극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그 말은 지금 톰슨은 이따 얘가 음극선이래. 그게 뭔데? 음극선, 선은 뭔데? 음극, 영어로 선이 레이제, 파장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파장으로 본 거거든. 근데 걔를 실험을 해봤을 때 어떤 실험을 하대? 이거 실험 어떻게 하대? 여기에 뭐를 설치해보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해보잖아. 그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니까 그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더라고.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말은 뭔데? 뭐 흐른다.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그 말은 뭔데? 일단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움직이지? 네.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 운동 상태가 바뀌었지? 그렇지? 힘이 들어갔지? 근데 F는 무슨 공식인데? MA 아이가? 그럼 당연히 우리가 F가 있다는 말이지? 그럼 M이 0일 수가 있나? 아니요. 근데 없으니까 있겠지. 근데 파동이었다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럼 얘는 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성이 있다는 건 이런 실험으로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파동성하고 입자성을 보는 게, 그래서 톰슨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데이비슨 점어 실험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너희가 니켈 결정으로 실험을 했거든. 자, 그래서 니켈 결정으로 실험을 했을 때 자기 잘 봐봐. 낮은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선을 좀 쪼이고 있거든. 자, 전자선이다. 전자선, 우리가 일단 전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데? 입자.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거지. 그걸 쏘면 전자가 특정한 각도에 많이 산란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X선의 결정 표면에서 반사할 때 회전하는 것과 같이 전자도 회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파동은 무슨 성질이 있는데? 파동은 반사하는 성질도 있고 굴절하는 성질도 회절. 있고 회전하는 성질도 있는데,
이 전자도 해설하는 성질이 만약에 있다는 말은 전자도 뭐라는 말인데? 파동.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결정 표면에 원자 간극이 D고 파동의 파장이 람다일 때 거기서 뭐 이런 보강되는 조건이 이런 게 있던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있다가 이런 개념입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할 기회는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을 거야. 중학교 때 물리를 계속 보겠지.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개념을 훑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사단은 개념적인 어떤 이론의 출발 배경, 약간 역사 공부하듯이 공부를 좀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파동성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을 밝혀낸 거지. 근데 그 입자성을 밝혀낸 첫 번째 실험이 강남자석이라면, 그러니까 강등 효과라면, 그거를 뒷받침해줬던 게 누군데? 컴퓨터 산란. 그렇지, 컴퓨터 산란이라고. 근데 그 컴퓨터 산란이 이론적인 배경이 지금 어떻는데 계속 뭐가 보존되는 거다. 얘도 마치 입자처럼 뭐가 운동량과 충돌을 했을 때 충돌 시에 뭐가 보존되는 건데,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뭐한다? 보존된다.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영의 이중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의 이중간섭 실험을 통해서는 파동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어 먹기 효과로 누가? 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도 기본적으로는 무슨 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당연히 입자지. 입자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파동성도 있고. 파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물론이 파. 근데 그 파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 이론적인 배경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 이거하고 역과정이 뭐다? 드브로이 파라고 해가지고 얘도 파동, 그러니까 전자도 이런 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요거는 아무리 우리가 개념이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나오는 논리 과정이 이 람다 파장인 건데, MV분의 P분의 H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해보고 실험적으로 맞았고, 그거를 좀 약간 실험적으로 뒷받침한 게 누군데? 톰슨이나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지, 데이비슨 저머의 실험이라잖아. 되겠지? 그럼 데이비슨 저머 실험도 결론만 좀 기억해라고. 특정한 각도에서 전자를 쏘아주면 뭐 하더라? 특정한 각도에서 회절하더라 이겁니다. 회절성을 보이더라 이거거든. 전자가 회절성을 보이더라고. 그럼 전자가 회절성을 보인다는 말은 전자도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쭉 이제 펼쳐놓은 걸 보여준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브레그 해절도 나오거든. 그 밑에 개념 심화에. 근데 이 브레그 해절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해라고. 뭐 하는 건데? 입자라고 알았던 애들이 회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회절이 뭔데 얘들아? 회절. 여기 어떤 매질에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뀌는. 그렇지. 해절은 무조건 등장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만나도 거기서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거고, 그럼 오히려 그 슬래시랑 같은 경우도 회절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 회절이 어떻게 되는 건데? 회절이 틈이 좁을수록 잘 되나 틈이 넓을수록 잘 되나? 좁을수록 잘 되고, 파장은 길수록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 걔도 마찬가지로 식은 똑같습니다. D 사인 시타가 M 람다라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쭉 거기 봐봐.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도 보이고 되겠죠.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뭔데? 저게 보호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사단원으로 들어가면 좀 화학하고 물리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지. 자. 여기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학하고 물리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톰슨하고 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보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약간 그러니까 원자 모형으로 좀 가볼까? 너희들이 좀 화학에 더 익숙하니까. 입체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원자는 있다가 돌턴이 이야기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톰슨에 의해서 뭐가 밝혀지는 건데? 흥전화. 흥전화. 즉 그게 하나의 어떤 입자라는 것도 밝혀냈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있다라고 밝혀냈어요. 네. 근데 톰슨이 약간 좀 위대한 과학자라는 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원자는 이제 마이너스 전개를 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은 못했겠지만 얘가 원자가 중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발견해냈어.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퍼져 있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런더퍼드가 그리고 그게 그 제가 한 런더퍼드가 그럼 가운데 있다고 원자핵이 있다고 하고 그치 이걸 들고 있다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다고. 얘들아 지금 봐봐. 너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개념에 갭이 있는지 알겠지? 화학은 이따가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 물리는 지금 물었을 때 개념을 대답을 못한다고. 이 정도만 난 태도 너희들이 보고 잘한다고 했을 거거든.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못한다 이거 좀 제대로 못한다고 했던 게 이 정도의 개념들만 나오면 돼요.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면 너희 틀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는 틀리도 된다고. 문제는 나중에 그냥 문제 몇 번만 돌리면 혼자서 하면 몇 번 풀면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 되면 된다. 그리고 전자는 뭐였냐? 그 주변에 풀어져 있는데 러더퍼드도 대단한 과학자라는 게 거의 전자는 이 사람도 돌고 있고 행성 모형으로 거의 설명을 합니다. 많이 없다?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자 하는 보호의 모형이 나오는데 보호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보호는 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보호는 실험을 했던 게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수소 원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소 원자가 산스피트? 자, 약간 어떤 정도의 이제 개념들을 한번 들어서 봐봐. 수소 원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소 원자를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애인데 걔를 어떻게 하는 건데?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띄우고 들뜬 상태에서 띄운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뭐는데 들뜬 상태에 있던 애들은 바닥 상태로 내려오고 싶지? 그럼 내려오면서 지가 에너지를 뭐하게 되겠노? 방출하게 되고 그 방출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론적인 개념은 뭔데?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방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다. 그 말은 선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어떻단 말인데? 불연속적이라는 말이지. 뭔가가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 불연속적이다. 입자들이 불연속적이다. 파장이 불연속적이다. 이건 다 무슨 개념인데? 양자학 개념이지. 정수배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호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도 구해냈지. 어떻게 됐는데?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로 나타내고 그리고 k는 1310이고